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컴퓨터 활용 2급 실기 최신 기출문제 2023년 1회 B형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드려 보려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그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 다운로드 폴더에서요 압축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폴더 안에 문제와 소스 이렇게 두 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고 내지는 뭐 프린트를 하시든가 하시고요. 요걸 열어야지만 요 안에 요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제가 걸어놨기 때문에 요 비밀번호로 이제 요 압축 실기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 파일도 열고요. 이 비밀번호를 먼저 넣어서 오픈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894 샵 3이네요. 자, 잠깐 기다리고요. 자, 3894 샵 3이라고 해서 먼저 여시고요. 그리고 요 시험지는 옆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화면 옆에다가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활 2급 실기는 총 40분 시험을 보는 거며 안에 보시면 시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시트를 40분 안에 전부 다 이제 작성을 완료해야 되는 시험이고요. 합격 커트라인은 70점을 넘어야 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제 시험 기준으로 해서 한 3주 뒤에 합격자 발표가 되고요. 1차, 2차를 다 합격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그러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저와 같이 기본 1작업부터 차트 작업까지 쭉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작업. 1작업은 그냥 뭐 데이터 입력 작업인데요. 요거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백이나 슬래시로 입력하시는 거죠. 2003년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백이나 내지는 슬래시 이렇게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날짜 입력하는 방법 백이나 슬래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서 크게 소개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입력하시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작업은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날짜 입력하는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다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고 필드 입력하실 때는 정회원이 계속 반복되니까 자동 채우기로 쭉 채워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이고야, 오타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질작업 자료 입력 5점짜리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2작업으로 넘어가서 서식 설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부터 F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고 글꼴 크기는 14, 높이는 30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엑셀에서는 단축키 제가 하나만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엑셀에서는 단축키 컨트롤 1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든 피벗 테이블이든 어떤 거든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식창이 뜹니다. 자, 컨트롤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에 가시게 되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하고 있습니다. 셀 병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셀 병합은 실제 병합이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병합은 일어나지 않고 마치 셀 병합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4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행높이 가서 30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F3 셀이죠. 여기가 되겠네요. 역시 컨트롤 2를 눌러서요. 이중실선 회계용을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A5부터 A12, A5부터 A12 여길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앞에 GP 빼기가 항상 표시되고 숫자는 3자리로 표시되게끔 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역시 컨트롤 2를 누르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우리 숫자랑 관련된 것들 할 때는 0, 그 다음에 물음표, 샵 3개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역시 여기서는 0이 0 3개가 항상 표시되라고 했으니까 0서식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쌍따옴표 GP 다시 쌍따옴표 하시고요. 000 이렇게 주시게 되면 0까지도 표기하는 서식인 0서식을 써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은 모자라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무시고 물음표는 블랭크로 채우는 그런 특징이 있죠. 다음 4번 B5부터 B12, B5부터 B12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나오라고 되어 있냐면 2023년 5월 15일이 05월 15일 가로치고 월 이렇게 나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 회차에서는 2번 기본 작업 2시트에 지금 사용자 정의 서식 3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사용자 정의 서식에서요, 날짜를 다룰 때 쓰는 거는 Y, M, D, 그 다음에 A 이렇게 4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연도는 빼고 월을 2자리 디파인 하라고 됐으니까 MM 월이라고 주면 되고요. 일도 2자리니까 DD 1. 그 다음 가로치고요. 자, A를 몇 번 쓰느냐인데 3번하고 4번 있어요. 3번을 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에 여기 이렇게 형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MM월 DD1 가로 AAA 요 서식을 활용하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있지요. D5부터 D12 여기는 7만원이면 70,000원 즉 1000단위를 생략하라는 얘기죠. 자, 역시 셀 서식 컨트롤 1을 눌러서요.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0일 때 0일을 찍어라 했으니까 샵 콤마 샵 제로 콤마 다음에 디파인 안 하면 3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00원이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뒤에 3자리 날렸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는 0,000원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4부터 F12, A4부터 F12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테두리를 넣으시오.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A4부터 F4 필드명. 여기에는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이중 테두리 여기 있네요. 이렇게 주시게 되면 기본 작업 2시트도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서식 3개 Y, M, T, A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샵, 물음표, 그 다음에 0 이 3가지를 이용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제3작업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거죠. 거의 조건부 서식에서는 수식 방식이 가장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1년하고 2022년 이 승률이 있는데요. 자, 2021년 승률이 50%가 넘으면서 2022년도 승률이 50%가 넘는 행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음, 기울인 꼴, 색깔을 파란색 주시오. 자, 요건 형광펜 칠하기 법칙인데요. 필드명은 빼고 레코드 모든 레코드를 다 잡고요. 그 다음에 현재 셀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얗게 엔터를 치게 되면 하얀색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의 원리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주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이 하얀색 셀 포인트는 계속해서 이 블록안을 이렇게 돌아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자,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줄 이 서식에서 행을 증가시켜 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원리는 이런 원리니까 수식을 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블록 못 빠져나가죠. 자, 이 상태에서요, 새 규칙 수식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함수는 AND 함수 쓰라고 아예 주어졌으니까 그 함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ND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1년 여기죠. 셀 포인트가 있는 해당 그 레코드에 필드를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누르게 되면 $C, $4 이게 무슨 좌표죠? 네, 절대좌표죠. 절대좌표는 셀 포인트가 밑으로 움직여도 얘는 쫓아내려오지 않으므로 여기는 이걸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열만 묶고 행은 풀리는 열 혼합좌표를 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승률이 크거나 같다 50%, 쉼표. 2022년 승률도 F4를 눌러서 역시 열혼합 크거나 같다 50%. 자, 요래 써주시고 서식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굵은 기울인 꼴, 색상은 표준색 파랑을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래 해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A4에 있는 요 하얀색 셀 포인트가 밑으로 내려오면 행이 증가라고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럼 지금 현재는 C4, D4 즉 여기를 가리키던 놈이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얘도 쫓아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6.3, 56.3 둘 다 참참 맞죠? 따라서 현재 셀 포인트가 있는 A5 셀을 얘가 파랗게 굵게 색상을 칠하고 또 내려갈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또 내려와서 이번에는 여기를 가리키겠죠? 그럼 55.4, 61.3 둘 다 참참이니까 역시 서식을 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얘도 같이 이 두 개가 쫓아 내려올 거예요. 자, 셀 포인트가 이번에는 여기 A13에서 B4로 가게 되면, 자, 열을 하나 증가시키고 행은 9개를 감소시키라, 10개를 감소시키라는 지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행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가 있지만 C열이랑 D열이랑 앞엔 달러가 있기 때문에 열은 움직일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C, D는 D2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수식은 위아래로만 계속 움직이면서 이 셀 포인트가 움직이는 대로 얘도 쫓아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AND 함수가 참이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셀 포인트가 가는 그 셀에 색상을 칠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래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셀 포인트가 내려가면 얘도 참이니까 색깔 칠했고요. 내려오면 얘도 참이니까 칠했고요. 거짓이니까 안 칠했고요. 참이니까 칠했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같이 셀 포인트 가는 족족 이렇게 AND 함수를 보면서 색깔을 칠하면서 결국은 작업을 마친다. 요게 조건부 서식 수식 방식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함수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끝나봤고요. 다음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역이 서울이 아닌 참가자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8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서울이 아닌 건 하나, 둘, 셋, 넷, 5개. 전체는 8. 따라서 여기는 5 나누기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5라는 숫자는 어떤 함수가 뽑고 8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뽑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5라는 숫자는 조건부 카운팅이니까 카운트 if 뽑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카운트 all이라는 함수가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 가서 같지 않다 서울 이렇게 해주게 되면 5개라는 숫자를 뽑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count a라는 함수를 열어서요.
요걸 열어서 역시 전체 데이터에 숫자를 세알려 준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뽑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count if은 조건부, count all은 비어있지 않은 셀은 다 세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승률이 상위 2내 2면 까만색 별을, 하위 2내 2면 하얀색 별을, 나머지는 공백. 자,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if를 두 번 쓰는 다중 if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if를 여시고요. 자, 그린년의 첫 번째 상위 2내라는 거는 라지 함수 가지고 일단 두 번째로 큰 숫자를 한번 뽑아 봅니다. 자, 라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자, 이 승률에 가서 두 번째로 큰 숫자를 뽑을 건데 자동 체크할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어레이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범위 만들어 주시고요. 2를 눌러서 두 번째로 큰 숫자를 좀 뽑아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논리식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지금 뽑아온 이 두 번째로 큰 숫자보다 같거나 크다는 건 이 사람의 승률이, 이 팀의 승률이 1등이거나 2등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까만색 별로 뒤집어 놓죠. 미음 한자키 눌러서 까만색 별. 그 다음에 if를 또 여는 거죠. 자, if를 다시 열어서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꼴찌의 두 번째 점수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다시 이 승률이라는 범위에 가서 움직이지 않도록 F4, 가장 작은 숫자에서 제일 두 번째로 작은 숫자를 뽑습니다. 자, 뽑아다가 역시 이것도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이 숫자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팀은 꼴찌이거나 바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그 팀이 되겠죠. 그럼 이 팀은 흰색 별을 찍어주라 했으니까 흰색 별을 찍어주고, 요 1등, 2등, 꼴찌에서 1등, 2등이 해당하지 않는 팀은 전부 다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를 넣어서 공백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이 3위 이내거나 2차 시험이 3위 이내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3위 이내가 해당된다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래요. 자, if 케이스 중에서 이제 다중 조건에 해당하는 케이스죠. 그럴 때는 if and 내지 if or 케이스를 쓰는 건데, 문제에서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if or 케이스고요. 뭐뭐이면서 뭐뭐이고란 말이 나오면 if and 케이스라 공식화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는 if or 케이스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if를 열고요. 바로 or를 열어서 다중 조건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이 3위 이내거나 라는 얘기는 순위를 뽑아서 랭크 EQ라는 함수를 가지고 랭크 EQ라는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일단 뽑아봅습니다. 1차 시험. 자, 레퍼런스 전체 1차 시험 F4 눌러서 꽉 붙들어 매고요. 자, 순위를 뽑은 게 3등 이내냐 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그대로 복사 떠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랭크 EQ 함수를 열어서 이 2차 시험 가지고 구해야 되니까 2차 시험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오아는 C계열 1차 시험의 등수가 3 이하냐, 그러니까 3등, 2등, 1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if로 가서 OR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값을 리턴 시켜주겠죠. 그럼 일로 와서 통과라고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라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과자는 총 4사람이 찍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오른쪽 한 글자를 뽑아서 1이면 재무부, 2면 경리부, 3이면 회계부서로 하시고, 역시 해야 할 일이 3개니까 다중 if 케이스예요. 그래서 따라서 if를 해야 할 일 마이너스 1번까지 필요하니까 2개의 if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write 함수를 가지고 일단 가서 뽑아 와야 됩니다. 4번에 가서 오른쪽 글자 한 글자를 뽑아다가 if한테 넘기고요. if는 그걸 가지고 논리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뽑아온 게 1. 이때 중요한 건 쌍따옴표를 써서 1이라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자, 요게 참이라면 재무부라고, 그 다음에 if를 또 열어야 되는데 right equal 1이라는 게 계속 요 논리식이 반복되니까 if를 또 열고요. 요거를 카피 떠다가 두 번째 if에다가요, 두 번째 if에다가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1이나 문자만 2로 바꿔서 경리부를 해주고요. 바깥에는 회계부라고 해주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매출액을 구하는데, 매출액은 판매 개수에다가 이 단가표에 가서 이 단가들을 갖다가 곱해서 넣어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H룩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 표가 가로표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H룩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지금 if 에러라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에러를 내서 에러를 이제 수정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if 에러는 일단 생략을 하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판매 개수 곱하기 단가법으로 H룩업 함수를 불러내겠습니다. 자, H룩업의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그 값은 룩업 밸류는 여기 있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때 F4를 눌러서 자동차 열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 번째 행이 있기 때문에 3, 그 다음에 마지막은 false, 있으면 찾고 없으면 에러를 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준다면 나왔고요. 자동차 여기 하는데, 아하, 요 커피란 놈이 조견표에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죠. 자, 그럼 이 에러를 가만 놔두지 말고 뭐를 이용해서 if 에러를 가지고 고치란 얘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써있는 요 수식을 잘라서요, if 에러로 출합니다. if 에러로 출하고 여기다 그대로 놓으세요. if 에러의 이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이 밸류 값이 참이면 그대로 밸류 값을 찍어주고요. 여기가 에러가 안되면 여기로 분기해서 밑으로 분기해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액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표시 오류라는 글자를 찍어주래요. 자, 확인 눌러준다면 다른 금액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저 샵 NA라는 놈만 표시 오류를 바뀌면서 에러를 잡았죠. 자, 이렇게 해서 총 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작업인데요. 두 개의 표가 있고 그 표를 표 3에다가 통합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먼저 표 3를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통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통합으로 와서, 자, 여기 아마 없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참조 여기다가 표 1을 블록 잡아서 추가하시고요. 표 2도 이렇게 블록 잡아서 추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잡은 이 표 1, 2의 첫 번째 인과 첫 왼쪽 열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제대로 된 결과치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함수가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그건 시험에 따라서 평균이 될 수가 있고 합계가 될 수가 있고 최대값이 될 수가 있으니 그거는
시험지에 있는 부치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여기는 평균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함수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과 열이 1:1 매칭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 완명수기라는 분 한 분만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가 이건 이쪽에 있지요. 자, 그럼 61과 74 두 개를 블록 잡게 되면 하단에 67.5라고 평균값이 나왔지요. 그러면 그대로 잘 구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67.9 이렇게 잘 결과값이 도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과목이 1:1 매칭이 되는 거라면 이제 와일드 카드를 써서 취합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씨인 사람 조별, 자, 이씨인 사람 이별, 뭐 이런 식으로 이씨인 사람은 이별, 그 다음에 장씨인 사람 장별, 그 다음에 유씨인 사람 유별, 홍씨인 사람 홍별. 자,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써서 취합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역시 블록을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에 가서요. 아까 우리가 다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확인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별이라는 곳에는 조씨인 사람들의 점수가 평균이 들어간 건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씨인 사람들. 자,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여기. 자, 이렇게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국어 점수만 한번 국어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국어 블록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표시를 보게 되면 74.75. 안 맞네요. 조씨가 어디 또 있나요? 조씨 국어 점수 78.75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국어가 여기죠. 제가 지금 잘못 잡았네요. 블록을 78.25.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일드카드를 써서 이제 여러 개의 이름이나 성명들을 합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피벗 테이블 분석 작업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그리기 전에는 먼저 피벗 테이블 만들고자 하는 원본표를 블록을 잡고요. 삽입,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갑니다. 자, 다음에 위치를 먼저 선정해 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기출문제에서는 기존 거와 다르게 현재 어느 시트 어느 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을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그 지점, 즉 F3에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3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면 거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빈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서 하나씩 갖다가 드래그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에는 소득공제 내용이라는 놈이 필터에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행에는 소득공제란 필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는 법인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값에는 금액이 2번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요. 그럼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구성은 끝마친 거고요. 자, 나머지들은 이제 함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성하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썸함수가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요. 거긴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썸이 아닌 평균으로 바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요래 해놓고 이제 하나씩 그 삼각형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삼각형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요 디자인 탭에 가시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이쪽에 존재하거든요. 개형식으로 표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반대로 행의 총합계를 삭제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때는 마우스 우클 테이블 옵션을 눌러서요. 유형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를 이렇게 빼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게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기호가 없는 회계를 표시하시오. 여기 보시면 얘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카피드 설정, 표시 형식, 회계, 기호는 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카피드 설정, 표시 형식, 회계, 그 다음에 기호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 셀은 별표 하나 표시하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만 셀 병합시키 역시 테이블 옵션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과 빈 셀에는 별표 하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보통 스타일 3을 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세 번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시그마라고 되어져 있는 이 시그마를 행 쪽으로 옮겨줘야지만 현재 우리가 보시는 시험지랑 똑같이 배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먼저 필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하나씩 보시면서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절대 매크로만 나온다는 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D6부터 D14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평균 값을 주어지는 그 평균 공식에 의해서 채워넣는 그런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 기록이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조병철은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곱하기 봉사활동 비율 40%죠. 자, 이때 이 봉사활동 비율은 모든 학생에게 일괄 적용이니까 F4를 눌러서 절대좌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더하기 기말고사 점수요. 안 찍히네요. 위에 찍고 방향키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안 찍힐 경우에는 상단을 찍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기말고사 비율, 이것도 일괄 적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F4를 눌러서 저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끝났으니까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눌러서 매크로를 종료를 시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매크로 창을 띄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을 이렇게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단추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개체를 집어넣어서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양식 컨트롤 단추를 누르라고 했으니까 얘를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F3부터 F4. 자, 요때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스냅 기능이 걸려가지고요. 저렇게 딱 끼워 맞출 수가 있죠. 자, 평균 집어넣고요. 이름은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이라 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모르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를 삭제하고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에러가 나네요. 다시요. 매크로 보안 에러가 나네요. 모든 매크로 제외 포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눌러서요. 다시 어떻게라고 되어져 있네요. 다시 나갔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세팅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다운로드
다시 열어서 자, 비밀번호가 아까 3894 샵 3이었던가 그랬죠? 자, 다시 와서요. 평균 눌러서 잘 들어가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입니다.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서식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시고 A5부터 D14 블록 잡고요.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났죠? 그러면 개발도구 가서 기록 중지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기본 도형에서요. 사각형을 집어넣으라고 되어져 있으니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F6부터 F7 셀에다가 정확히 배치시키래요. 따라서 Alt키 누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서식이라고 주시고. 자,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양식 컨트롤 단추랑 도형이랑 다른 점은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 지정 창이 자동으로 뜨지만 이 서식 창은 자동으로 뜨질 않습니다. 따라서 우쿨 이런 기본 도형들은 안 뜨기 때문에 우쿨 매크로 지정해서 이 창을 수동으로 띄운 후에 여기서 서식이란 놈을 반드시 매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요. 테두리를 빼고 다시 눌렀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게 되면 매크로 10점도 다 획득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게 되면 10점 그냥 획득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5위까지만 표시하시고 차트 종류를 누적세로 막대로 바꾸래요. 자, 디자인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요. 데이터 선택 눌러가지고요. 5위까지니까 네덜란드까지만 표시하는 거죠. 따라서 스웨덴, 대한민국, 프랑스 이걸 다 빼란 얘기입니다. 필터 기능이라는 건 요 체크박스를 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차트 범위를 눌러서 이렇게 5위까지만 잡아줘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케이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데이터 범위 수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필터 기능을 쓰라고 했으니 여기서 요 체크박스를 6, 7, 8, 9, 10은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구성 요소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입력하는 얘기는 직접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동하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죠. 그럴 때는 수식줄을 찍고 는 A1을 찍고 이렇게 엔터를 쳐서 지금 뭐 잘못됐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연동하라고 했을 때는 차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는을 치고 A1 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차트 제목이 A1과 연동이 되면서 A1에 있는 요 값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차트도 이렇게 제목이 바뀌죠. 이런 걸 연동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시험지에 따라서 연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타이핑 쳐서 넣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잘 보시면서 자, 현재 요 기출 문제는 뭐냐면은 연동하는 방식이 아닌 뭐예요? 직접 때려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우시고요. 2018년 동계 올림픽 탑 5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축의 최대값. 자, 이제 옵션 창을 띄워야 되는데요. 엑셀에서는 컨트롤 11이라는 단축키만 제가 기억하시라고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내지는 이렇게 개체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개체 서식창이 뜹니다. 자, 계열을 찍고요. 자, 계열에서 계열 옵션을 한번 계열이 아니라
Y축이죠. 세로축을 찍고요. 자, 여기서 최대 최소값을 세팅하셔야 되는데요. 최대값은 40으로, 그 다음에 주 단위를 10으로, 최소값은 없네요. 그래서 10, 최대값 40, 그 다음에 주 단위 10,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표시해서 차트가 뒤집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열을 찍어서 전체 계열 겹치기는 0%로 0이요.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100으로 하래요. 100. 그 다음에 차트 데이터 레이블은 안쪽 끝에 표시하시고 범례는 위쪽으로 가져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저기를 안 했군요. 진짜 누적막대 그래프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차트 제목 설명하다가 누적막대 그래프를 하라는 걸 누적 세로막대 그래프요 그거로 바꿔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그걸 제가 지금 못했죠. 자, 다시 와서 계열 겹치기는 0, 간격 너비는 100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요. 레이블은 선택하시고요. 레이블 표시,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해서 레이블 찍어주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레이블 선택하시고요. 자, 안쪽 끝에라고 배치를 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안쪽 끝에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 끝에를 표기해서 배치만 잡아주시게 되면 차트 작업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점을 또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잘 차트 구성 요소를 잘 선택해서 오른쪽 서식창을 띄워서 천천히 찾아서 작업하시게 되면 충분히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